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자사주 마법입니다. 아니, 이름부터가 좀 신기하죠. 한국 금융계에서 CEO가 자기 돈은 진짜 한 푼도 안 쓰면서 회사를 완벽하게 지배하기 위해 쓴다고 해서 붙은 별명인데요. 말 그대로 정말 마법 같은 재무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CEO가 자기 돈을 하나도 안 썼는데 어떻게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가 있죠? 정말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자, 오늘 바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 마법의 핵심 재료, 그게 바로 자사주입니다. 자사주. 사실 이 자사주라는 건 원래 모든 주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써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정반대로 오너 한 사람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둔갑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용어부터 딱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은 그림을 볼 수 있으니까요. 자사주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회사가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주주들의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보통 다른 나라,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주 심플합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샀다? 그럼 그냥 소각해요.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 즉 지분 가치가 올라가겠죠. 아주 상식적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좀 다릅니다. 자사주를 없애지 않고 마치 금고에 넣어두는 것처럼 고이 간직해요. 왜냐? 바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마법의 도구로 써야 하거든요. 자, 그럼 그 마법의 첫 번째 중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어막 마법입니다.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상의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름하여 슈카 친구들 주식회사. 이 회사가 가진 자산은 무려 1조 원이나 되는데 이상하게 주식시장에서는 고작 2천억 원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와, 너무 싸죠? 누가 봐도 군침 도는 먹잇감인데 심지어 CEO 지분은 딱 15%뿐입니다. 이건 뭐 언제든지 공격해주세요 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자, 바로 이때 마법이 시작됩니다. 어떤 외부 세력이 이 회사 내가 먹어야겠다 하고 주식을 막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럼 CEO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사회 결의 이거 하나만으로 이 자사주를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 이른바 백기사한테 쓱 넘겨버려요. 그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원래는 의결권이 없어서 그냥 잠자고 있던 이 자사주가 백기사 손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의결권이 딱 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CEO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이 모든 과정에서 CEO 개인 돈은 정말 땡전 한 푼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냥 에피타이저였고요. 이제 진짜 메인 디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가장 교묘하고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자사주 마법, 바로 인적 분할을 이용한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마법을 부르기 전 상황부터 딱 정리해보죠. 여기 어떤 회사가 있는데 CEO 지분은 30%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자사주를 20%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서 그냥 잠자고 있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현재 CEO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딱 자기 지분만큼 30%인 겁니다. 이제 인적 분할이라는 마법 주문을 외웁니다. 짠! 회사가 지주회사 A랑 사업회사 B 이렇게 둘로 쪼개져요. 그럼 기존 주주였던 CEO는 원래 지분율 그대로 A회사 주식 30%, B회사 주식 30%를 각각 받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진짜 마법은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아무런 권리가 없던 A회사의 자사주한테도 마치 진짜 주주인 것처럼 새로 생긴 B회사의 주식 20%를 떡하니 배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 결과는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제 CEO는 B회사에 대해서 자기 원래 지분 30%에다가 자기가 지배하는 A회사를 통해서 얻게 된 지분 20%까지 전부 다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합쳐서 몇 프로죠? 네, 무려 50%입니다. 순식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배력이 30%에서 50%로 껑충 뛰어오른 거죠. 이게 바로 마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표를 보시면 마법의 결과가 한눈에 들어오죠? CEO는 자기 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B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30%에서 50%로 수직 상승시켰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마법을 더 부리면 남은 A 회사에 대한 지배력까지 45%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없는 걸 만들어내는 수준이잖아요. 그야말로 현대판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마법, 이걸 그냥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야기의 방향을 좀 바꿔서 이 마법을 깨트리기 위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바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마법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바로 상법을 고치는 겁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이제 자사주를 사면 무조건 1년 안에 소각해라, 없애버려라 이거고요. 그리고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인적 분할 마법 있죠? 그 마법의 핵심인 자사주한테 신주를 배정하는 행위 자체를 아예 법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 마법의 심장을 정확히 겨냥한 한방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법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당연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그를 둘러싼 팽팽한 논쟁과 여러 목소리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재계 쪽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는요.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하게 만들면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경영 전략의 폭이 너무 좁아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대적인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중요한 방어 수단을 잃게 된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대한상회가 조사를 해봤더니 법 개정을 반대하는 기업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바로 전략적 활용이 제한된다. 이게 30%, 그리고 경영권 방어가 약해진다. 이게 27.4%였어요. 이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자사주가 위기 상황에 꺼내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팽팽한 논쟁 속에서도 되게 의미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LG그룹의 사례인데요. 최근에 무려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법이 바뀌든 말든 우리는 스스로 글로벌 표준에 따르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정말 대단한 결정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법의 등장이 예고된 지금 과연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오랜 편법 혹은 관행이었던 이 자사주 마법이 정말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그리고 그 마법이 사라진 뒤 우리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